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상냥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한번 종소리를 한번 좀 들려볼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상냥하게 들리는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의미로 한번 종소리를 들려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있었죠? 7가지 부정적 감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려움, 절망감, 불안이나 분노, 자책감, 죄책감, 배신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병을 성장시키고 또 병의 재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정적 감정이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도 배웠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바꾸지 못해요.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스키마, 이미 우리가 삶의 덫에 걸려 있어서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그 덫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편안을 찾는 방법은 7가지 건전한 신념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빌리프 워크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이 빌리프 워크는 7가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빌리프 워크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거고요. 어떻게 보면 스키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걸려있는 삶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리프 워크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토픽 자체가 빌리프 워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마음의 편안을 찾는 방법, 스스로 마음을 편안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 빌리프 워크는 이 시작은 1952년에 병과 마음,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블룸버웨스트 앨리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쓴 암의 성장에 관한 연구 논문이 저널 캔서 리서치라고 하는 의학지에 1952년에 최초로 발표가 된 거예요. 이분들은 임상병리학자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임상병리 의학자들이죠.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성장이 늦다고 알려져 있는 암세포들도 심리적인 대처가 확실하게 시행되지 않는 환자 같은 경우는 암 성장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의학적으로 진행이 상당히 이건 빠르다, 그런 타입의 암이다 라고 하는 암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 심리적 대처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경우는 암의 성장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결과가 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게 돼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즉 감정에 따라서 암의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였어요. 이것이 바로 최초로 현대의학적인 병리학자에 의한 암의 어떤 심리적 요인에 의한 변화를 연구하게 되고 증명된 논문이었어요. 이 병리학자인 블룸버웨스트 앨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암의 성장에 관한 이 논문 이후에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바스토 앨리스라고 하는,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알바스토 앨리스라고 하는 이분은 감정의 ABC 이론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직접 해보게 만든 거예요. 앨리스의 ABC 이론은 똑같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감정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지, 그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결국은 받아들이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스키마,
삶의 덫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결국은 내가 내 스키마에 따라서 사물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다르게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앨리스는 감정의 ABC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감정에 하나의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하나의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ABC, A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에서 Activating Event라고 해서 계기가 되는 일,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belief, 즉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덫에 빠져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해석 방법이. 그때에 해석하는 그 신념, 그 사고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belief, 이거에 의해서, 이 belief에 의해서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드시 A에 의해서 B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이 consequence, 즉 결과라는 얘기예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해석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의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이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앨리스의 이 ABC 감정 이론을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이게 인사를 한 거예요. 서로 지인인데 가볍게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눈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인사도 하고 가볍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인사하는 것을 혹시 또 몰랐나? 다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이건 뉴트럴이에요.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를 무시하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우울과 분노라는 감정이 나한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분이 최근에 귀가 안 들리나?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배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나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었나 보지.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말해볼까?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 배려라고 하는 감정이 나한테 올라온 거예요. 요즘 정신없는가 보지. 무슨 지금 골똘히 생각하는 일이 있나 보지.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얘기들 내가 인사한 것도 못 들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이 올라와도 이것도 배려라고 하는 감정이 나한테 올라온 것이 되겠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일은 그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뭐 때문에 갖고 있는 스키마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결국은 이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덫에 지금까지 내가 올라오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그걸 해석하고 있더라. 과거에 자신의 마음 습관이 똑같이 올라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바로 앨리스의 ABC 감정 이론이에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감정의 ABC, A는 일어난 일과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것, 들은 것, 접하고 있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일어난 일. B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그 지각에 대한 어떤 수용법. 이것이 바로 빌리프 워크예요. 이 빌리프 워크를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빌리프 워크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용법에 대한 대응한 어떤 감정이 C는 항상 B에 대응하는 것이지 C가 A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 수용하는 법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스키마잖아요. 지금 만든 스키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이 달라진다. 같은 일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받아짐에 따라서 느끼는 기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체의 어떤 반응과 행동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서 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일이 일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마음에 끄달려서 내 감정에 끄달려서 나의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마음은 길랑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그 해석하는 감정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7가지 부정적 감정은 원인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 빌리프 워크예요. 그 빌리프, 우리 사고하는 방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자, 일단은 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종이 한 장, 용지 한 장을 준비한다가 첫 번째요. 이 종이 준비 끝난 다음에는 이 부정적 감정을 확인하게 해요. 자기의 부정적 감정이 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특히 이 부정적 감정,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절망감일 수도 있어요. 불안일 수도 있어요. 분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올라오고 있는지, 어떤 감정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1번입니다. 어떤 감정이 자기한테 현재 올라오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이 감정 하나를 딱 쓰는 거예요. 하나만 쓰세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하나만 쓰세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이거 하기 전에 이 용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줄을 하나 이렇게 딱 긋습니다. 이렇게 줄을 긋고 먼저 이렇게 적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줄을 먼저 하나 긋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위에는 또 이렇게 줄을 그어 가지고서 이렇게 T자 모양의 줄을 그어 놓습니다. 이 맨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게 어떤 것인지 7가지 중에 보통은 하나예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거, 가장 많이 힘든 거, 이 감정 하나만을 여기다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입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여기다 이제 제일 위에다 쓰셨으니까 이 감정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2번째예요. 어떻게? 올라올 수 있다. 당연히 올라올 수 있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올 수 있다라고 2번째는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2번째입니다. 올라올 수 있어. 그래, 올라올 수 있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때로 바람직하지 않는 일도 당연히 일어나죠. 우리가 이럴 때 침울해하거나 또 괴로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냥 건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괜찮아요. 한데 이것을 질질 끄는 것이 문제예요. 이 질질 끄는 것이 결국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도 돼 라고 순수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부정적 감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빌리프 워크 하는 방법이 이제 3번째 순서,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 여기다 썼던 이 부정적 감정, 요 원인을 요 왼쪽 칸에 적어보는 거예요. 왼쪽 칸입니다. 오른쪽 칸이 아니에요. 왼쪽 칸에 적어본다가 3번째 방법이에요. 이 적을 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적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적는 건데 5개 이상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씩 너무 길게 적지 말고 짧게 읽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4개 적는다고 상관없어요. 3개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많이 적을수록 좋아요.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런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지, 이건 잠시 후에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분노가 막 올라와요. 막 누구누구 때문에 막 화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분노라고 써놓으시고 왼쪽에다가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올라온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행동 때문에 또 화가 올라오는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무엇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지를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이죠. 이것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더 스키마를 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게 올라올 때가요. 그리고 또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만은 나쁜 게 아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 스키마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이 괴로운 감정에 우리가 딱 직면하고 있을 때 왜 이게 또 떠오를까?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그 함정에 빠져들어요. 대체 어떤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불경전 사고를 아마 발견하지 않을까. 이 불건전 사고라고도 표현하고 부정적 감정이라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건전 감정이 7 이상 올라올 때는 자기가 쉽게 앓을 수 있어요. 그리고 2, 3 정도 올라오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7 이상이 되면은 분노가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힘들어져요. 이런 경우가 이제 7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막 걱정이 돼서 일이 막 손에 잡히질 않아요. 친구와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계속해서 이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7 이상의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 빌리프 워크를 하셔서 그것을 해소하셔라 라고 하는, 질질 끌지 말고 바로 그냥 하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끌어오르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다가 한번 쭉 써보라는 거예요. 일단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도 조금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다 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질질 끌고 있는 경우에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되고 빌리프 워크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나에게 힘들 때는 만약 이 부정적인 감정을 보지 않으려고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안 돼, 이걸 잊기 위해서 막 다른 곳에 다른 일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냄새 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뚜껑을 덮는 것과 비슷해요. 일단은 뚜껑을 덮어버렸으니까 냄새는 없어졌다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여전히 냄새의 근원은 그 쓰레기통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 악취를 또 풍기면서 언젠가는 또 새어나오겠죠. 이것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빌리프 워크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냄새나는 것을 마주하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용물을 한번 확인하고 꺼내고, 그리고 이것을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 그리고 또 취할 거라면은 버릴 거라면은 건전한 것으로 바꿔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대처법도 모르고 이 헛되이 그냥 마주했다,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시킬 거예요. 지금은 그 냄새나는 것을 갖다가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한 대처법을 확실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한번 마주해 보자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어떤 감정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자기 당신의 어떤 사고방식, 자기 당신의 스키마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제일 좋은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라 라는 얘기예요. 괴로운 감정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부정적 사고방식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이나 어떤 방사선 같은 이런 표준 치료를 할 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요. 수술이 잘 되지 않을까? 수술하고 이게 항암하고 하게 되면 내가 너무 막 힘들지 않을까? 두 번째 하시는 분은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 힘든 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지 한번 응시를 해보라는 거죠. 또 어느 경우는 이런 치료는 나를 점점 힘들게 하고 결국은 치료도 못하면서 어렵게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또 막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응시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 이 부정적 감정이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신체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신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사라지게 돼요. 특히 항암하고 부작용 상당히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빌립 포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빌립 포크 하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몰비치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5가지의 질문표를 만들었어요. 이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올라오는 이 감정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를 알 수 있는 질문표예요. 이것을 몰비치의 5가지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 칸에 열거한 원인이 되는 이 속마음을 몰비치의 5가지 질문표에 대입해서 건전한 생각인지 불건전한 생각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몰비치의 5가지 질문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몰비치의 5가지 질문표를 보시고 하나하나 질문에 이 5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나는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다.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쓴 것이 암에 걸린 나는 절대로 이제 다시 건강해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불안하다. 그러면은 암에 걸린 나는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걸 가지고서 몰비치의 5가지 질문표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사고는 완전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요? 노죠. 건강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라고 답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암에 걸리고 병원에서 말기암이고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은 암은 아주 치명적이다. 1년밖에 못 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린 나는 다시는 건강해질 수 없다. 다시는 나는 길게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다가 자기의 속마음을 이 몰비치의 5가지 질문표로 한번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한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요? 신체적인, 표준의학적인 걸 가지고서 1년 남았다. 치료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마음과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 사고는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 되나요? 당연히 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 사고는 자신의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낀 대로 여기다 쓰시면 돼요. 또 네 번째는 이제 이 사고는 자신의 문제나 괴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신의 문제나 괴로움을, 지금 이 힘든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되는가? 라고 하는 거, 도움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노라고 쓰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이 사고는 바람직한 기분을 가져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노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 기쁨과 행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음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바람직한 기분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노 이렇게 해서 노가 몇 개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가 3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정적 감정이 확실한 거예요. 5개 전부다 그러면 내가 부정적 감정에 지금 끄달리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나열한 것을 5개 이상 나열했잖아요. 한 개 한 개를 대입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부정적 감정을 올빛지에 5가지의 질문표에 맞춰가지고서 부정적인지 아니면 건전한지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왼쪽 칸에 이렇게 열거한 5가지 이상의 것을 이제는 오른쪽 칸에 1번이면 1번 이 하나하나의 부정적 감정이 유발하게 된 그 원인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갖다가 오른쪽에다가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이 원인을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고 오른쪽은 조금 길게 써도 상관없어요. 각 순서대로 1, 2, 3, 4, 5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 5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종이 오른쪽 칸에 건전한 감정으로 건전한 생각으로 건전한 사고로 바꿔 적는다라고 하는 것이 5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인턴분들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암을 가지신 난치병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깊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있다 왼쪽만 하셔도 돼요. 왼쪽만 쓰시면 돼요. 오른쪽은 서포터나 7 이상인 경우는 한번 같이 바꿔 가시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다 고쳐 적어도 또 6번째 할 일이 있어요. 고쳐 적은 문장을 읽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왼쪽 부분을 오른쪽에 건전한 사고로 바꿔 적었고 한번 읽어보고 나서 마음이 좀 시원하다, 후련해진다, 편안해졌다는 것이 필립 워크의 적절한 상태, 잘 하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부정적 감정이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가 올라올 때 0에서 10까지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7 이상일 상태면은 상당히 좀 병을 유발할 수 있고 암의 세포를 갖다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감정이 계속될 때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7 이상인 것을 목표는 6 정도 조금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2, 3 정도까지 4 이하, 3 이하로 좀 뚝 떨어졌다, 후련해졌다라는 상태, 반 이하로 좀 줄었다, 이렇게 느꼈을 때 이것이 우리가 건전사고로 잘 표현됐다라고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7 이상이었던 것이 4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잘 적었어, 건전한 사고로 잘 적은 거야, 이렇게 판단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전혀 완전히 없어질 필요는 없어요. 나 이거 막 뿌리채 뽑아야 되겠다,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 그냥 많이 후련해졌다, 내가 좀 편안해졌다 정도 되면은 이거 잘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필립 워크 하는 방법, 이제 7번째 방법이에요. 이제는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사고로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스키마를 만드는 거죠. 일단은 부정적 감정이 있든 없든 하루에 최소 3번 정도는 오른쪽을 갖다가 무조건 읽어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든지 핸드폰에 써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 건전사고만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또 부정적 감정이 또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왼쪽 오른쪽 같이 읽어줘야 돼요. 2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5번, 10번 막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계속 읽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 감정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게 익숙해져 정착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신념이, 새로운 사고가 이렇게 자동사고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부건전 사고를 새로운 건전 사고로 바뀌어 가는 데는 보통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3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1, 2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개월은 다 걸려요. 이게 자신한테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우리들의 감정은 항상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이 작업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작업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장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건강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예요.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읽는 순간 이 말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면 깊숙이 해서 이건 거짓말이야, 속임수다 라는 반응이 자신한테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건 누구나 한번 또 체험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자신의 인지와 감정과의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이런 현상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신한테 도입할 때, 배우고 도입할 때 누구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내가 새로운 것을 장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을 수 없는 것을, 살아오면서 믿을 수 없었던 것을, 이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갖다가 획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왼쪽에 불건전 사고인 건강하게 대부분 될 수 없다는 이 사고를, 이것을 계속 믿어오면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스키마잖아요. 이게 삶의 덫에 걸려있는데 이 삶의 덫에 걸려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다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쓰려고 하니 그게 쉽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써놓고 긴 시간을 반복해서 읽어봐야 되는 이유예요. 이거 한 번 했다고 해서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1, 2개월 정도는 한번 반복해서 이 작업을 이어가셔야 여러분들 사고, 여러분들 신념이 건전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운동을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부터 운동하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체육관에 하고 있는 기계를 다 배웠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근육맨 되나요?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1, 2개월은 해보셔야 되잖아요. 신체적인 면도 그런데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것을 반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새로운 사고방식을 정착시킬 때에는 이 중요한 자세네요. 자기 자신한테 상냥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관용적인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걸 읽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후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장착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다 끝이야 라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시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한번 하시면은 쉽게 또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예시를 한번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